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오늘 이렇게 출석이 져줘요? 더워서? 여기도 더웠죠? 어제 저도 30도 넘어. 제가 더위를 안 타요. 저 에어컨 바람 좀 싫어해. 왜냐면 비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껐는데 더우시면 트세요. 근데 지금 좀 시원하게 틀어졌죠? 그리고 오전 그렇게 안 덥잖아 우리. 그러죠? 빨리. 빨리. 안 늦었어.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 안 늦었어. 벌써 이러면 참 걱정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지금 좀 덜해. 그래서 5월, 6월은 좀 더워질지 모르겠는데 이때 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7, 8월 달엔 진짜 더워서 못해요. 지쳐서. 그래서 그 전에 공부한 거 잊어먹지 않게 간만 익힌다 이래야지. 그때 더운데 무슨 우리가 이열치열 할 거 있어요? 그때는 또 체력도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미리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이번에 모의고사 보죠. 이제 이번 주 어때? 접수해서 안 했어? 또 안 했나 보네. 표정. 이게 공부라니까 모의고사 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점수 그거 연연하지 마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과목당 50분에 우리가 하나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공부한다고 해봐. 자,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걸릴 것 같아? 일주일에도 못해. 그것도 집중도도 달라. 근데 시험 볼 때는 그 50분 동안에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고 좀 그런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공부할 때 그게 도움이 돼요. 그게 또 이거 3개는 제게 우리 오지선다 중에. 그러면 2개 가지고 보통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게 또 나오잖아요. 또 여전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거 또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해봐야 이제 어느 정도 분간해서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점수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보는 게 내 점수 아니잖아, 솔직히. 내 점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남의 점수지. 남의 점수는 내 점수 아니잖아. 내 점수는 거기다 2배 해야지. 2배 해도 80 넘어? 안 넘어? 자, 그래서 공부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는 게 공부예요. 쌓이고 쌓이는 게. 그래서 한번 그런 실전도 연습도 해보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미니 모의고사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아마 모의고사 보면 이것보다 더 쉬울걸요. 모의고사가 이것보다. 그러니까 연습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연습 이렇게 해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한 지 좀 늦게 해서 이제 아직 이제 뒷부분은 공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야 뭐 좀 공부 안 했으니까 보는 게 좀 그러겠지만 하신 분들은 꼭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해 나갈 부분 자 우리 교재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고용인 이제부터 보죠. 고용인. 오늘 배울 부분이 뭐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파트별로 다 출제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에서 한 문제. 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 보신 인장 등록 있죠? 자, 거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페이지 넘으면 이제 휴폐업 있죠? 거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 한 문제. 그리고 정보망 한 문제.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내지 2문제. 그러니까 확인 설명 하나, 확인 설명에서 서식 하나. 근데 서식은 다음에 할 거고 오늘 확인 설명까지만. 서식은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만 몇 개? 6문제. 오늘 배운 것만. 지난번에도 한 그 정도 배웠죠. 우리 6문제 정도.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렇게 하면 돼. 그날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실히 정리해서 모의고사 본다든가 뭐 다른 뭐 문제를 푼다든가 이 파트는 이제 그대로 다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에 우리가 이론 정리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파트 공부할 때 어때야 돼? 그 파트는 확실히 내 것으로 정리해 나가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러면 좀 그런데 우리 중개사 보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이것만
이 교재에 나온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소화한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고용인. 자, 고용인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개공사가 채용한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용어의 정의에 들어오세요. 두 명 있었어. 2명. 누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자, 그럼 용어의 정의일 때 소속 공인중개사 뭐라고 됐냐면, 자, 둘 다 개공사에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공사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보조원은 없고. 자,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어. 자격이 있으니까 소공사는 업무할 수 있는데 보조원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니까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업무는 같다. 이렇게 보시죠. 근데 이제 보조 업무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자, 보조원 같은 경우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직접적인 그러면 중개 업무 보조는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구분하기 어려워요. 중개 업무나 단순 업무는. 단순 업무랑 해봤자 중개 업무와 연관된 거지. 연관 없이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현장 안내한다는데, 현장 안내가 물건 보여주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업무에 연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 용어의 정의 있는 그대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공사는 종류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도 소공사 그랬죠. 자, 그럼 보통 우리 사원, 임원을 직원이라고 해요, 안 해요? 임원이라고 해요. 임원.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직장 다니면 별 단다 그러잖아요. 연봉이 막 수십억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용인, 그럼 누구를 가리킨다? 직원.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자, 이제 고용인과 관련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용인 보시면 거기 맨 처음에 고용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신고, 종료 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고용 제한은요. 자, 이거 조심할게. 보조원만 제한이 돼. 그러면 보조원은 고용이 제한이 되는데 소공사는 고용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원만. 그래서 자격 없는. 이거 최근에 추가됐잖아요. 작년에 이거 추가되자마자 바로 시험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 자, 그래서 보조원. 자, 그럼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자, 거기 보니까 개공사와 소공사 합한 수의 5배 초과하지 마라 그랬죠? 자, 그래서 개공사와 소공사 합한 수의 5배 초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5배. 자, 이거 5배.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위반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제재도 알아두세요. 개공사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1년 1천 이렇게 됩니다. 자, 반드시 취소되고 1년 1천 이렇게. 자, 이 제재도 잘 알아야 돼. 제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고용했거나 종료가 되면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에 알고 있게끔. 자, 그럼 먼저 고용신고부터 봅니다. 내용 간단해죠. 자,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그랬죠? 업무 개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일 시키기 전에 이제 신고해라. 이제 고용신고해라. 이제 얘기. 그 다음, 그 옆에 가로 열고 전자문서 동그라미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대부분 우리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대부분 전자문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행정정책 간소화 차원에서 전산망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우리가 행정청 찾아가서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또 신고하면 뭔가 서식 하나 써야 되는데 종이도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아낄 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 이런 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인데, 자, 그 끝에다 쓰세요. 업무정지 처분 끝에다 쓰세요. 뭐라고 쓰느냐? 가로 열고 기타 사유 이렇게 써요. 기타 사유. 자, 그러면 우리 업무정지 사유 보면, 자, 저 뒤에 이제 행정처분에 가면 우리가 암기했을 때 그 암기 코드 결인전 정화거 독감기 임상법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데, 그걸 있는 대로 다 하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러이러한 것들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라고 해놓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기타 등등 그런 의미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신고는요, 자, 봐봐요. 결인전 정화거
독감기, 임상범에 고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인전, 정화거, 독감기, 임상범. 고자 없죠? 그러니까 고자가 없으니까 그럼 업무정지 사유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타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작년에 35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과태료. 이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런데 과태료가 아니라 뭐다? 업무정지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 2번. 자,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은 결격사의 교육 수료 여부 확인하라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거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자, 원래 소공사가 받아야 되는 교육은 뭐다? 실무교육. 그 다음에 이제 보조원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 뭐예요?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언제까지 교육받아야 하면 우리? 괜찮아요. 제가 뭐 꼭 R이라고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요.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역시나야 여러분. 역시나 초지일관. 일관성 있다는 거 좋아. 어쩔 때는 알고 어쩔 때 모르고 그러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일괄적으로 모르는 것도 이것도 괜찮아. 자, 천천히 외우시면 돼. 자,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자,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그때 받아.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자, 지난주에 했는데 일주일이면 까마득하죠? 벌써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어. 그래서 이제 우리 등록한 사람은 등록신청일.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신고일.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다 뭐뭐 하기 전 1년이네라니까. 이거 알아놔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지난주 한번 그래도 떠올려봐요.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나 법에서 갖추는 요건 갖췄어요라고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이때 서류. 김 여사가 자격을 따가지고 제출하는 서류다 해가지고, 서류 뭐다? 3개? 김 여사가 제출한 서류니까 어떤 서류다? 신료사. 좀 너무 하려고 그래. 그래도 나는 이건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이 말이 안 나왔을 뿐이에요. 속에서는 알고 있고. 좋아. 그래서 김 여사가 자격을 따가지고 제출하는 게 뭐다? 신료사.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교육을 받았다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라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거기 동그라미 2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보면 등록 환청 결격사유, 교육 수료 여부 확인 그랬죠? 그래서 거기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우리가 실무교육 받았다고 수료증을 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여기는. 또 직무교육 받았다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등록 환청 지네가 확인한다 이러면 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본을 내야 맞는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뜬 거야. 자, 그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그 말 없다니까. 그러니까 틀린 걸로 나왔어. 조심해야 돼. 자, 등록할 때는 신료사 하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우리 중개부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격인자인지 어떻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이거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냐 없냐, 즉 결격인지 아닌지 이렇게 자기네가 직접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등록 환청이 이런 고용인이 결격인지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네가 알아서 확인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이제 등록 환청은 시도지사에게 소공사 자격 확인 요청한다 그랬죠. 자,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지난번에 등록 신청할 때, 자,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춰야 돼. 그럼 자격 갖췄다고 사본 낸다, 안 된다? 자격증. 안 된다.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왜? 자격증 사본 내라 하니까 자격증을 위조 변조한 사람이 많아.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직접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해줘요? 시도지사.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한 사람도 시도지사한테 확인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인인데 이때 고용인은 소공사잖아. 소공사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한다. 이런 거 안 빠지고 나왔죠. 왜? 오지선다에 주로 시험에 나오면 그 맨 첫 번째 박스 있죠? 이 박스 안에 여기서 다 나와. 그 지문 5개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또 정리해 놔야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첨부하라 그랬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내국인 같으면 우리 본적지 찾아가 신원 줘야 하는데 외국인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네들이 직접 입증하는 서류를 내라 이거예요. 내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거 국제법상 아포스티유라고 있어요. 이제 프랑스 말인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뭔가 대사, 공사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런 계약이 체결돼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국의 대사관이랄지 공사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 전과 기록 없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 제출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만 이거 추가로 내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에 보면 고용인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자, 이것도 기억나나 모르겠네.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지난주에 6개. 자, 어떻게 암기했어요? 우리가 이, 등, 분, 휴, 행, 고. 그렇죠. 이등분, 휴, 행, 고. 자, 그래서 여기 고자가 뭐야? 이게 바로 고용인 신고. 자, 그래서 고용 신고, 종료 신고도 통보한다. 이 말. 통보한다. 그래서 이제 다 했던 거 이제 쭉쭉쭉 정리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용 신고와 관련된 것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로 이제 종료 신고 그랬죠? 자, 고용 관계가 종료됐어요. 자, 그러면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한다. 그랬어요. 자, 종료일로부터 10일. 자, 그러면 시험에 고용 신고 이거 바꿔치기 잘해요. 고용 신고를 고용일 10일, 고용 후 10일 내에 신고한다든가 이걸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장난쳐요.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니까 이거 사전신고다, 사후신고다. 사후신고예요. 그러니까 고용 종료 10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장난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함정 빠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전이냐 사후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기간, 뭐 10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뭐 3개월이 됐건 30일이 됐건 뭐 기간이 나오면 반드시 기산점 꼭 같이 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산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자, 우리 그 24페이지 맨 밑에 박스 봐봐요. 자, 24페이지 맨 밑에 박스 24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소공사하고 보존 비교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 차이점 공통점 그러는데 자, 차이점 이런 거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소공사는 자격이 있으니까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은 그거면 돼요. 그래서 소공사 업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중개사법상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쭉 있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잘못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따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보조는 업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다 못한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체크하세요. 자, 보조원에서 뭘 체크하느냐? 거기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세요. 맨 밑에 보조원에서 동그라미 4번, 5번 딱 묶어. 여기서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고용인원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거기도 이제 쭉 밑줄 쳐놔야 돼. 4번 특히 중개업무 보조할 때 나 보조원이에요 라고 고지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더 있어요. 자, 그래서 보조원은 자기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고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다 쓰세요. 자,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제재. 그럼 이제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 안 하면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자,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 쓰세요. 그 옆에다가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 이제 이건 나올 때 됐어, 올해. 작년에 그 5번이 나왔어. 둘 다 새로 도입됐는데 5번이 나왔고 이제 올해는 4번이 나올 차례야. 자,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자,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저 보조원이에요라고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과태료가 고지하지 않은 보조원만 얻어맞는 게 아니라 개공사도 얻어. 개공사도. 그러니까 개공사가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 하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개공사 너도 얻어맞아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개공사가
보조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 너 절대 보조원이라는 걸 숨기지 말고 의뢰인들한테 꼭 보조원이라는 걸 얘기해라. 자, 교육도 단단히 시켰어요. 아, 근데도 보조원이 쪽팔리니까 보조원이라는 말 하기 그러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한 거야. 그럼 개공사 이때도 500만 원이야 과태료 받을까 안 받을까? 여기 이때는 안 받아.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잘했어. 그러면 이건 안 받아. 아니 내가 관리 감독도 잘했는데 사고 쳤어. 막을 수도 없잖아. 그런다고 24시간 졸졸 쫓아다니고 감시해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했다면 그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해되죠? 자, 이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그걸 알아놔야 돼 이거. 꼭 알아놔. 아마 모의고사 이런 데 나올 거야 다. 누가 내더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공통점 있죠. 자, 그러면 이 공통점은요, 소공사와 보조원에게만 해당되는 공통점이 아니라 그 공통점 옆에다 쓰세요. 개공사 등, 그 공통점 제목 옆에다 개공사 등, 공통점 그 제목 옆에다 개공사 등. 그럼 우리 등 이 말 들어가면 뭐라고요? 모두 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 다. 그래서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이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규정. 이거 예전에도 시험에 나왔어. 자,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뭐냐 이렇게 이제 오지 쓴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중소속 다 해서는 안 돼. 두 번째 금지행위. 자, 우리 이제 금지행위 33조 1항 얘기입니다. 이거 33조 1항. 자, 금지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방교육인데 이 예방교육은 뭐냐면 이거 사고 예방교육. 자, 우리가 사고 예방교육이라고 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돼서 안 된다. 자, 그렇죠. 당연히 모두 다 적용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면 이거 조심하세요. 이것도 벌칙 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보조원이요. 자, 일단 보조원 행정처분 받아 안 받아? 보조원 행정처분이 뭐냐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거 없죠. 받을 게 없어. 그 다음 형벌은 3년 3천 1년 1천 받아 안 받아? 응, 받아. 형벌은 받아. 형벌은 보조원도 아니 거기 봐봐. 비밀 준수 바로 있잖아. 거짓말했어. 그럼 우리 비밀 준수가 1년 1천이야. 그 다음에 이중소속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보조원도 양다리 걸치는 거 이중소속이잖아요. 그럼 이중소속은 무조건 다 뭐다? 1년 1천 1년 1천 이렇게. 자, 그러니까 형벌 그럼 과태료 질서 봐라. 보조원 과태료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500만 원? 방금 했잖아. 이거 하나 왔다. 방금 했잖아 우리. 이거 하나밖에 보죠. 그래서 이제는 벌칙 처분. 예전에는 안 됐어. 과태료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자 이제 벌칙. 이때 벌칙은 형벌, 과태료 합쳐서 그래. 그러니까 형벌과 과태료 이제 보존도 얻어만다 만다. 얻어만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하게 되는 거죠. 이중 금지 예방 비결 벌칙. 자, 그러니까 이중 금지 예방 비결을 어기면 뭐 한다? 벌칙 받는다. 이렇게 하면 돼. 이중 금지 예방 비결을 어기면 벌칙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 등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개공사 등은 이중 금지 예방 비결을 어기면 뭐 한다? 벌칙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그럼 이제 다시 중간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 중간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내용 얼마 안 돼요.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고용인 시험은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 이제 이거 한 번씩 나와. 이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자, 근데 중요한 게 거기 법조문입니다. 자, 중간에 봐봐요. 소공사 보조원은 자, 이들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자, 소공사 보조원이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 그럼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자, 여기 본다요. 자, 본다.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추정이 아니에요. 추정한데 이렇게도 장난치는데. 추정은 반증을 통하여 깨트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이 아닌 반대 증거를 대리면. 그런데
그 본다 간주 규정 있잖아요. 간주 규정은 바로 안 깨져요. 막 소송이 필요하다든가 막 행정청 입증이 필요해. 우리 대표적으로 실종됐어. 안 나타나. 자,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파산돼가지고 못 찾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뭐해? 실종 선고하죠. 자, 실종 선고해서 몇 년 지나면 저도 이제 법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는 이제 3년이었거든요. 3년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그래서 실종해가지고 3년간 안 나타나면 뭐다? 사망. 근데 알고 봤더니 무인도에서 살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5년 만에 나타났어. 그럼 어떨까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아니요, 죽은 사람이요. 이미 사망 선고, 실종 선고하면 사망으로 간주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 주민들은 말씀대로 사망이라니까 그 사람.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해야 돼. 다시 법원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왔어도 이미 뭐예요? 죽은 사람. 이게 간주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간주하고 추정하고 같아 달라. 강도가 달라.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나와. 민법에서 이런 말 나와. 시험. 간주인지 아니면 근데 이제 간주란 말도 쓰면 안 돼. 간주가 일본 말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옛날 우리 민법은 간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 본다라고 바꾼 거예요. 본다가 이제 우리는. 근데 간주란 말 많이 쓰죠. 들어보죠.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그 일본.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일본법을 뺏기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번에 개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자투, 그 어려운 한자투 다 우리 한글로 바꾸고 좀 많이 합니다. 그 개정된 게 책자로 하면 이 정도 돼. 이런 게 뜯고. 거의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나와. 민법. 근데 그게 개정안에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최종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되면 이제 바뀌는데, 그때 어때? 새로운 민법 공부하기 위해서 내년, 내후년에 올 거예요? 아니면 올해 끝낼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모의고사 볼 거 보면서 열심히 하라니까 할 때 끝내라니까 막 악착같이 막 달려들면 돼요. 내년에 또 할 생각이 막 새롭게. 끔찍하잖아, 지금. 지금도 충분해, 지금도 충분해요? 어때? 힘들어? 힘들게 느껴져요? 아니, 충분하다니까, 지금도 해도. 그러니까 적당히 그럼 버릴 거 버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개정돼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공부하는 재미를 붙였다 그러면 뭐 이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새로우니까 뭐 계속 오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 우리는 학문의 기쁨을 찾으면 안 돼. 우리는 진리 탐구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본다. 이 본다란 말이고요. 그래서 민법에서 본다 이런 말 있죠. 무조건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민법 같은데. 그러니까 별거 없어. 민법도 딱 봐가지고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일단 법조문 정확히 하라고 그랬죠. 제가 법조문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조문이 명확히 않고 이제 분쟁이 생기면 판례 이제 이런 것만 딱딱딱 좀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법이 논리적으로 딱딱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만 하면 쉬워요. 암기가 아니야. 민법은 암기가. 그런데 학계로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다 외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려운 계산 문제는 또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는 버렸어, 안 버렸어? 아직도 안 버렸어. 감정평가는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 거기 막 계산 문제 복잡하잖아요. 3방식, 뭔 방식. 자, 감정평가론에서 한 8개 정도 나와요. 적은 분량 아니야. 근데 감정평가론도 맨 앞부분 이론 있죠. 간단한 거. 그것은 꼭 나오는데 그건 쉬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2문제만 건지면 돼. 나머지 계산 문제는 버려. 아셨죠? 계산 문제는. 그리고 투자론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미래 가치, 막 현재 가치 해가지고. 그 계산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거 버려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 한 3개 내지 4개만 하면 돼요. 그 나오는 거 꼭 나왔어. PQ 알아 몰라. PQ 방정식. 그건 쉬워요. 그건 꼭 나와. 그럼 A 지역에서 B 지역에서 거리 해가지고 이거 꼭 나와요. 그건 계산 공식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주 간단한 계산이 있어요. 그 투자론 이런 거. 그래서 한 계산 문제 한 4개 아주 쉬운 거 그것만 하라니까. 나머지는 옆 사람이 풀어주잖아. 잠깐 보고. 옆 사람 풀어. 지금은 이제 A형 다 똑같아. 옛날에는 A형, B형 해가지고 문제 순서를 달리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똑같아.
딱 봐고 옆 사람 봐가지고 답 몇 번 하네 그럼 그걸 하면 돼. 물론 같이 헤매면 근데 옆 사람이 막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안 보면 돼. 아 얘도 모르구나. 막 시험지에다 엄청 막 긋고 있다 그럼 아 얘 모르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딱 봐서 공부 내공이 좀 보인다. 이걸 딱 먼저 캐치해가지고 문제 술술 풀어나간다. 그럼 얼른 그때 보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 사람 않잖아. 시험지 넘기잖아. 그 보는 것만 딱딱 체크 넘기면 같이 넘기고 딱 체크해. 같이 넘기면서 체크해. 같이 넘기면서 체크해. 그래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진 시험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략이 중요하다니까, 전략이. 그런데 나는 왜 힘들게 공부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나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공부해도 여전히 모르면서, 나는, 나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돼. 시험은 전략이다. 시험. 자,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이 한 행위가 개공사 행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거하고 똑같다. 개공사가 한 거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너 개공사 책임져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무조건 개공사한테 책임지라면 개공사는 어때요? 열받죠.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업무상 행위에 책임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한 게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 뭐예요? 판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 이들이 한 행위가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를 자 개공사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럼 개공사는 무조건 아니다 그러지. 왜?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또 그럼 얘네들 고용인 입장에서 판단할까요? 그럼 얘네들 무조건 된다 너 책임져 이렇게 하겠죠. 그럼 피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업무상 행위라고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객관적이 안 돼. 자 그래서 누구? 재판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간단해요. 업무상 행위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주관적 의사가 아닌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외형상 객관적.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업무상 행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인정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1번, 2번이 같은 판례에 나온 거예요. 자, 보존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했어. 그럼 이거 업무상 행위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을 진행시키면서 매수인이 이 계약금, 자, 이거 매도인한테 전달해 주세요 하고 돈을 맡겼는데, 이제 이것 좀 전달하고 와라 하고 시켰는데, 전달하러 간 게 아니라 들고 튀었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전달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처음부터 전달할 생각 없고 들고 튈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 알아 몰라. 그냥 밖에 나가니까 사무실 나가니까 전달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뭐 횡령했다 그 다음에 뭐 금전적인 것을 편취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업무상 행위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동업 형태의 경우 업무 수행 무자격자는 보존 지위를 인정했다 그랬는데 자 우리는 이 판례와 옛날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죠? 대여할 때 그때 그 판례하고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갑이 자격을 땄어. 근데 을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을도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갑은 자격을 땄는데 개업을 하자니 목돈이 들어가죠. 임대도 해야 되고 뭐 집기도 구비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럼 좋다.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네 이름으로 등록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실 하나 개업하자. 그래서 동업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동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을도 이제 그러면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뭐해? 자기도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을이 영업을 하다가 자, A라는 의뢰인, 자,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를 끼쳤네. 자, 그러면 A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A가 봤을 때 을은 어떤 사람일까? 중개사무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뭐에 해당돼? 보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존이니까 그럼 보존 한 행위는 개공사 행위로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누구한테? 개공사장 야, 너 손해배상해 하고 이제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무슨 소리냐? 나는 물론 있던 사람과 동업하는데 일체 터치 안 하고 내가 보존을 채용한 게 아니라 우리 동업 관계다. 일체 나 터치 안 하고 그냥 우리 알아서 하기로 했다. 이 사람한테 책임 물어라. 이렇게 했어 이제 갑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판례가 뭐라고 했냐? 비록 무자격자지. 네 사무실 일하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다? 보조원 지위다. 그러니까 개공사 너 책임져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면 좀 억울할 수 있죠. 얘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을 저질지 몰랐는데, 자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소에 있으면 뭐다? 보조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공사는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앞에서 배운 판례는 얘기했죠. 이 사람이 투자해서 사무소는 안 나가고 네가 일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 이익만 몇 대 몇 이렇게 나눠 갖기로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대여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일을 했어. 이것만큼. 자, 그럼 이제 업무상 행위라고 인정이 됩니다. 자, 업무상 행위로 인정이 되면 이제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이때 개공사는 자, 어떤 책임을 집니까? 자, 이제 이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민사, 행정, 형사인데, 자, 먼저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금전상 손해배상 하는 걸 말해요. 민사는. 그러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1번에 아니 기억을 보니까 개공사는 무과실 책임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과실 이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 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공사 찾아와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없다? 무과실 책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거의 가로 안에 부진전 연대 책임 그랬죠. 자, 그럼 부진정 연대 책임 그랬으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은번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나, 그 다음에 고용인이나 동등하게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못한 고용인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개공사도 책임을 진다. 둘 다 연대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연대 책임. 자, 그래서, 피해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두 사람 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나 먼저 손해배상하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순서. 혹시 우리 보증채무란 말 들어봤어? 보증. 우리 보증 선다. 그거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 이렇게 보증 서주는 거 있죠? 우리 보증 쓰라고 해, 안 쓰라고 해?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 근데 보증 채무는 뭐냐면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바로는 못해. 그러니까 먼저 주 채무자한테 변제 청구하고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보증인한테 하려고 하지. 처음부터 우리 보증인 찾아와서 당신이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 채무는 순서가 있어. 주 채무자가 먼저 변제해야 될 그게 있고 그걸 그 사람이 못하면 그때 보증해야 돼. 그런데 연대란 말은 뭐다? 이런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동등하게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개공사 찾아와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번. 그런데 이제 개공사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손해배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용인한테 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가 배상하고 당신이 잘못해서 갚아야 될 거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건 나한테 물어내.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자, 두 번째 이제 행정책임입니다. 자, 행정책임은 이제 개공사가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받는 걸 말하는데, 자, 고용인이 한 행위가 이번에는 행정처분이야. 근데 그 행정처분 중에서도 뭐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야. 그럼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누구한테? 개공사한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용인 즉 소공사나 보조원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 네가 받아라. 그래서 개공사한테 이란 처분을 때린다 그 말이에요. 개공사한테. 자, 그래서 이제 행정책임 개공사한테 이제 이렇게 불똥이 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책임.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자, 형사책임은 자, 우리 법상에 형벌. 그러니까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그 다음 1년이야 1천만 원. 이렇게 형벌이 있어요. 그러면 자, 고용인도 이런 직접적인 잘못을 했을 때 형벌 받냐? 이건 받아요. 재판받아 형벌은 받습니다. 얘네들도. 자, 그런데 이제 고용인이 형벌 받았어요. 자, 개공사에 너 구경만 할래? 네 직원이 형벌 받았는데 너 왜 관리 감독 똑바로 못했냐? 너도 벌 받아. 그래서 개공사한테도 형벌을 부과해. 그래서 이걸 갖다 양벌. 둘 다 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공사한테도 형벌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 고용인의 위법행위가 행정, 형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용인을 벌하는 외에 개공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 거기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봐봐요. 자, 만일 고용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3년 3천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렇게 처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공사 너도 뭐 해라? 벌 받으라 했는데 이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이니까 3천만 원 이하. 또 만약 고용인이 여기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개공사는 뭐예요? 1,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개공사는 뭐만 받는다고요? 벌금령. 그래서 해당 조에 규정된 뭘 받는다? 벌금령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징역형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작년 시험 징역형 받는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 쉬웠어 어려웠어? 뭐가 어려워 지금? 이런 거야. 쉽잖아 지금. 근데 어렵다고 막 난리쳤다. 자, 우리는 벌금령. 근데 예전에 이렇게도 한번 나왔어. 그때는 조금 이거 좀 우리가 뭐 형법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선고형하고 법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물어봤어. 벌써 어렵잖아. 이거 재판할 때 쓰는 말인데 이걸 가지고 출제자가 됐어. 예전에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선고형이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죠. 그럼 이제 재판관이 형벌을 선고하는 거 있잖아요. 징역 몇 년에 처합니다.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때리는 거 이걸 선고라고 그래. 그럼 재판관이 형벌을 우리한테 부과할 때 지 마음대로 부과해요? 아니면 법대로 해야 돼?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래야죠. 그걸 법정령. 법에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3년 3천이잖아요. 그럼 이제 재판을 받아서 무등록이라는 게 입증이 돼서 이제 형벌이나 아니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때 3년 이내 3천만 원 이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보다 더 많이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형. 그러니까 법정형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법정형에서 선고 실제로 때릴 때 이제 얼마 때릴지는 모르죠? 이제 그건 이제 재판관이 양형을 자기가 정해서 때립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고용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개공사도 이제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받습니다. 선고형은 같다 다를 수 있다. 선고형 재판관이 때리는 거.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자, 법정형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인이나 개공사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때리는 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법정형은 여기 정해진 것은 같. 근데 실제로 선고하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못한 고용인은 1,000만 원. 개공사 너 왜 관리감독 못했냐? 너는 500만 원. 이렇게 다르게 때릴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벌금 받을 때 1,500만 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죠?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때린다. 자, 그런데 이제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니은번에 개공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벌금령을 면한다. 자, 거기 끝에다 쓰세요. 여백 조금 있죠? 그 끝에 여백에다가 과실책임. 과실책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야? 개공사가 잘못이 있어야 책임지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말이에요. 자, 없으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했어. 너 절대 사고 치지 마라. 교육도 단단히 시켰어. 근데 가서 사고 쳤네. 그럼 이 경우에도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했어요. 교육도 단단히 시켰어요. 그런데 가서 사고 쳤네. 그래가지고 손해를 2,000만 원 끼쳤네. 자, 개공사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해야 돼. 민사책임 아까 무과실. 이거 구분해. 이것 때문에 틀려. 자, 민사책임은 무과실. 형사책임은 과실. 그러니까 민사책임은 아무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도 손해를 끼쳤어. 그럼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럼 왜 이제 이렇게 다르냐? 자,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해야 되죠? 그런데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자. 그러니까 물어주고 다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자, 벌금. 너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 받았어. 야, 내가 낸 벌금 너 물어내.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 형, 벌금은. 그러니까 여기선 잘못 없으면 벌금 낸다 안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이제 중요하죠. 그럼 이제 개공사가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300만 이상 벌금을 받았어. 이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결격사에 배웠잖아요.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이상 벌금을 받으면 몇 년간 결격? 몇 년? 기간하면 우리 3년밖에 없었어. 3년간 결격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개공사가 500만 원 받았네. 그러면 결격이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개공사가 결격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등록? 취소.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해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이때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격사유 아니니까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판례 이거. 근데 이해되죠? 차라리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받았어. 그럼 그걸로 결격이 취소되는 거 맞아. 근데 고용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양벌 규정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벌금 받은 것 자체가 어때요? 책임진 거야 안 진 거야? 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결격이라고 해가지고 등록 취소 또 때려. 그럼 이중처벌이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적용하지. 어때? 이란 맞아 안 맞아? 이란 맞는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특히, 자, 이 부분은 사례식으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 갑이 소공사 을을 고용했는데 이 소공사 을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여가지고 손해 5천만 원을 끼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뭘 어긴 거야? 거짓 떠는 행위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야. 금지행위. 그럼 금지행위는 뭐예요? 이무적 취소. 그럼 이 소공사가 한 잘못 때문에 개공사가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봐, 있다. 등록 행정책임 있잖아. 행정책임. 그럼 거짓 떠는 행위 형벌이 얼마짜리예요? 하면 우리 금지행위에서 매무수거 증직투신행위 매무수거 거짓 떠는 행위 얼마짜리? 1년 1천짜리. 그럼 이제 소공사 잘못한 소공사는 1년 1천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 다음 개공사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예요. 사례식으로. 이제 문제풀이 하면 그런 거 나와요. 지금 단계는 이제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안 내지만 그런 거 풀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개공사는요. 이들 고용할 때 대충 해야 돼? 제대로 골라야 돼? 제대로 골라.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봐서 능력 있다고 하면 꼭 그 사람이 좋냐. 능력 있는 사람이 막 돈 빼돌리고 그러잖아. 현금으로 보수 받은 거 다 챙기고 또 의뢰인 속여가지고 막 뜯어내. 너무 요령이 좀 발달한 이런 사람들 오히려 더 사고쳐. 그런다고 해서 성실하게 양심적이면 또 일을 못해. 어떻게 해서든 말이야. 계약 체결하겠구만요. 조금 닥달도 하고 말이야. 압박을 해가지고 막 지금 이거 계약 안 하면 뭔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이렇게 좀 몰아가고 말이야. 적당히 협박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해. 그러면 돈이 돼 안 돼. 그럼 그런 사람 채용해야 안 해. 자, 책임감 있고 양심적으로 일처리 하는 사람을 떼고요. 아니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뽑을 거야. 참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가 않아. 인사가 많아. 쉽지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고용인 발. 자, 그럼 왼쪽 저 빈출 오답지문 봐봐. 자, 24페이지 이제 빈출 오답지문. 자, 날개 봅니다. 날개. 자, 첫 번째. 개공사가 고용인에 대한 지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나 고용인이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겠네. 그럼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있죠? 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도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그 다음 개공사 고용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의 행정 형벌 대상이 되면 그를 고용한 개공사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과한다. 자, 음주운전 하다 걸렸어. 업무상행위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진다 그 말이야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인장 등록.